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젯밤 올린 영상입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2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심가는 매연 처리 실험 전입니다 라고 하는 이 영상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동생 된다는 약품 개발자한테 전했답니다. 그 개발자께서 영상을 보시고 영상을 좀 내려달라라고 부탁을 해왔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제품을 발명한다면 자신있게 만드십시오. 이렇게 홍보가 될 수도 있고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좋은 제품인지를 판단해서 여러분께 공개하겠다, 또 여러분과 함께 실험해보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렸는데, 또 영상이 늦게 올라가니까 목사님께서 왜 영상이 안 올라오냐라고 독촉까지 했었던 영상입니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이 영상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제품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있던 영상이 갑자기 없어졌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실 것 같아서 먼저 사과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쿨맥슨과 하는 약품인데요. 이 약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분들한테 제가 기대를 저버리게 해, 또 제 마음에서는 이미 그 약품은 떠났습니다. 적어도 이 권영우는 EMS를 자동차 공학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거에 맞춰서 곧 각각의 센서들이 변화가 있게 만들어서 자동차의 성능을 개발시킬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다면 어떤 약품이든 어떤 장치든 사용해서 도전해 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슈를 속일 수 있는 제품은 없습니다. 이후로 저한테 이러는 장치를 좀 실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거든 그런 자신 없는 제품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우를 통해서 홍보적인 차원으로 한 번쯤 연구해달라라고 부탁을 한다면 전 거부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어 놓고 올리는 데까지 편집하는데 며칠 걸렸습니다. 저 4일간의 인건비 누가 줄 겁니까? 그런데 본사에서 아무런 반구도 없이 이렇게 무작정 영상을 내려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은 권영우를 다시 한번 좀 실망시켰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스타렉스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권영호입니다. 권영호TV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께 소개할 이 자동차, 이 영상 속의 자동차는 스타렉스입니다. 이 자동차가 무엇 때문에 찾아오셨는가? 에어컨입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절대로 켜지 않는 에어컨,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니까 에어컨을 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군산 분들은 에어컨을 잘 안 켜는데 에어컨을 켜시는 분이 계십니다. 군산은 조석으로 늘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한 통 가지면 한 4, 5년 쓸 정도로 군산 분들은 에어컨을 안 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분이 오늘 나타나셨을까? 저는 아이러니한 생각으로 이 자동차를 진단해서 에어컨 성능에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에어컨이 제대로 안 나왔는가, 이것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자동차는 스타렉스입니다. 스타렉스 자동차가 에어컨 성능이 안 좋다고 찾아오셨네요. 군산에서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 진국 같은 분이라고 하면서 나타나셨는데 얼마나 진국이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미련 없이 떠나야 할 군산에서 군산 자동차를 또 정비하게 돼서 조금은 아쉽기는 하고 또 서운하기도 하지만 여러분께 이 영상을 통해서 에어컨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서 이 자동차는 무엇이 문제였는가 함께 관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자동차 정비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권영호TV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 영상이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에어컨 성능을 만족스럽게 하는데 일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동차에서 이제
에어컨을 연결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거 연결되어 있죠. 저압측이고요. 저쪽에 보이는 건 빨간색은 고압인데 고압과 저압 게이지를 연결했고요. 잠시 에어컨 계기를 통해서 이 자동차의 문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좌측이 여기가 저압측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빨간색은 고압이고요. 저압측의 압력이 현재 155 psi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고압측은요 370 psi가 나옵니다. 이런 자동차가 에어컨이 파괴되지 않고 운행을 했다는 것이 희한할 정도로 여러분께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 가스를 잘못 넣거나 아니면 가스를 넣을 때 진공을 충분하게 시키지 않고 가스를 넣었으면 이렇게 사이클 내에 프레시가스가 생성되는 것이고요. 또한 잘못 넣어서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회수를 잘못해서 잔류가스가 남아있는 상태에다가 가스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정비사분들이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에어컨을 넣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라는 말을 묻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짧은 시간 동안에 정비하는 것이 만능 정비사요, 베테랑 정비사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크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진공을 시키거나 회수를 시키거나 할 때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쁜 나머지 여러분이 바쁘다는 핑계로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정비사는 어떻게 합니까? 진공 부족, 그 다음에 가스 회수 부족, 그리고 누설 여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를 넣어서 내보냅니다. 결국은 가스를 좀 들어있는 상태에서 회수하고 넣을 때는 설상가상 압력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동차가 오늘 저한테 얼마나 도움을 줄지 모르겠으면 현재 에어컨이 돌다 말다 합니다. 이제 보셨습니까? 잠깐 돌다가 또 낮아졌죠. 이 지침이 여기까지 갔다가 내려졌어요. 그 말은 뭐예요? 현재 지금 에어컨은 켜놨지만 컴프레셔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압력이 너무나 높아서요. 곧 압력이 높으면 고압의 압력을 감지해서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또 저압축을 이용해서 가스가 없으면 또 사이클 보호를 위해서 컴프레셔를 돌려주지 않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고압과 저압 압력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동차들이 어제도 제가 전화를 받은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 10초, 12초 돌다가 멈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압력이 너무나 높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10초나 12초 돌다가 멈추고 또 10초, 12초 돌다가 멈추고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가스를 잘못 넣었다, 필요 없는 가스를 넣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권영호TV 시청자 여러분은 늘 건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에어컨 하나까지도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가스를 주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스를 넣으러 갔더니 뭐 몇만 원 이렇게 얘기하면요, 내 자동차도 가스 주입이 엉터리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자동차를 맡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후회하게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작업 과정은 여기서 생략하고요. 잠시 후에 또 카메라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게이지는 지금 회수를 했습니다. 내부에 실제 가스가 많은가 또 프레시 가스가 많은가 이래서 회수를 해봤는데 회수된 양이 얼마 나왔냐면 340g 나옵니다. 결론은 가스를 잘못 넣은 것이다. 무슨 말이냐? 진공을 덜 시킨 상태에서 가스를 넣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또 하나의 가능성은 사이클 내에 있는 냉동유가 변질돼서 이렇게 압력이 높았다. 그래서 순환되는 냉매의 양은 부족했고 압력은 높았고 또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고압 회로가 작동해서 에어컨 컴프레셔의 작동이 멈추었다. 그 이후로 이 자동차의 에어컨 성능은 별 볼 일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진공을 더 시킨 다음에 그리고
또 가스를 넣었는데 저는 진공을 시키는 것을 분할 진공을 시킵니다. 무슨 말이냐? 단박에 진공을 시키는 게 아니고 분할 진공, 여러 차례 나눠서 진공을 시켜가면서 내부에 프레시 가스를 일으킬 수 있는 변형된 오일이 있다면 그것을 분해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할 진공법을 사용해서 가스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궁금한 정비사분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자, 지금 현재 가스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약간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쩌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정비하는 누군가가 어떤 부품을 바꾸자고 할 겁니다. 그게 뭐냐? 콘덴사입니다. 응축기입니다. 그 응축기를 바꾸자고 할 건데 바꾸자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현재 압력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압력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높으면 바꿀 게 아니라 콘덴사를 바꿀 게 아니라 콘덴사의 막힘을 클리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힌다는 게 내부에서 막혔다는 게 아니라 외부가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곧 바람이 콘덴사를 지나가면서 콘덴사에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무슨 말인가? 컴프레서에서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가스를 고온고압의 액체 가스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고압이 높게 나올 경우는 콘덴사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랬을 때 저압 역시 높아지는 것이고 내부에서 팽창할 때 팽창 온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컨 성능이 안 좋은 거니까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콘덴사를 바꾸자 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정비사 먹고 살도록 바꿔주시고요. 혹시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면 굳이 콘덴사는 바꿀 필요 없이 콘덴사의 외부를 클리닝 해 주도록 여러분께 권고하는 것이고요. 또 콘덴사 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인건비도 들어가야 될 테니까 콘덴사 값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라 그러면 인건비도 10만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통해서 부품업자도 살고 또 정비사도 살고 가스 넣는 사람도 살고 이렇게 사회가 좀 안 좋아졌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가셔서 헛돈이라도 써주신다면 정비사들은 감사한 마음에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영원히 봐주는 정비업체로 남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이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잠시 커플링을 분해한 다음에 밖으로 빼서 콘덴사 세척을 한 다음에 여러분께 또다시 이 압력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님, 방금 에어컨 컴프레셔의 압력을 보면서 콘덴사의 냉각 성능이 떨어졌다, 이것을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다고 했죠. 그리고 잠깐 콘덴사에 클리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 보여드릴 지금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에어컨 계측기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봤던 압력 기억나십니까?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내려갔죠? 그리고 저압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원한 에어컨 성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에어컨 정비를 하면서 내부에 프러싱을 한다, 사이클링을 한다, 또 등등등, 그 다음에 또 있죠. 왜 컴프레셔 교환, 에바포레이터 교환, 팽창 밸브 교환, 콘덴사 교환, 그리고 리시버 드라이도 바꿔봤을 것입니다. 에어컨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한번 부품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컴프레셔입니다. 흡입과 압축을 동시에 병행하는 컴프레셔, 그리고 컴프레셔에서 나온 고온고압의 가스를 콘덴사에서 응축시켜줍니다. 그래서 콘덴사가 필요하고요. 콘덴사를 지나면서 또는 예전에는 콘덴사 직전에 리시버 드라이어라고 하는 그 가스 속에 들어있는 이 수분을 걸러주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콘덴사를 거친 다음에 리시버 드라이어가 나옵니다. 리시버 드라이어를 거쳐서 나오는 것이 익스펜션 밸브입니다. 팽창 밸브입니다. 고온 고압의 액상의 가스를
저온 저압의 기체로 만들어주는 곳이 팽창 밸브입니다. 이 팽창 밸브를 거치면서 에바포레이터로 기화된 가스가 지나가면 에바포레이터 옆에 있던 블로어가 불어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에어컨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곧 자동차의 에어컨에는 컴프레셔, 콘덴서, 리시버 드라이어, 익스펜션 밸브, 에바포레이터, 그 다음에는 에바포레이터를 거쳐 나온 것이 또다시 컴프레셔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의 사이클을 거쳐서 자동차 에어컨이 완성되는 것이고, 많은 고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장이 없는, 제가 손대보면 에어컨 작업은 특별하게 손댈 게 없을 정도로 곧 새지만 않는다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더라. 자, 이 말씀을 권영호TV 시청자와 구독자, 그리고 오늘 처음 열어주신 또 어떤 분의 선생님의 마음에 제 오늘 해설이 좀 심금을 울리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으로 마지막 인사 드릴까 합니다. 에어컨 가속 실험 중입니다. 현재 공회전에 있다가 지금 가속을 통해서 주행시를 가정하고 주행시의 압력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서 에어컨 작업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 에어컨 성능 정말 좋아하는 정말 좋은 성능의 에어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으로 인사 올릴까 합니다. 방금 전에 고압과 저압의 변화된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이 자동차의 에어컨은 정상적인 냉각 성능을 발휘하는 자동차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에어컨 성능을 얻지 못한다면 이제는 압력을 통해서, 고압과 저압의 압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동차의 에어컨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서 제대로 정비한 다음에 무더운 여름으로 들어가는 이 6월 달에 곧 다가온다는 장마도 대비할 겸해서 완벽한 자동차의 에어컨 성능을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으로 오늘 권영호TV 시청자님 그리고 구독자님, 여러분들의 성원 속에 권영호TV는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면 제가 신이 나서 여러분께 더 많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 올리고요,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항상 건강한 자동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권영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이곳이 고압측 가스 커플링입니다. 이 내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에어컨을 주입한 후에 내부를 관찰하는 겁니다. 이때 여기서 어떤 가스가 보이면, 곧 기체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면 다음번 가스 주입 시에 이 밸브를 교환해 주는 걸로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마개입니다. 이 마개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조금씩 미세하게 기포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얘기는 가스가 새고 있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가스 완료 후에 이 밸브에서 기포가 발생하는지를 꼭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저압 측에도 있고 고압 측에도 있는데 주로 고압 측에서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스타렉스 자동차 에어컨 정비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이바이.